안녕하십니까? 모터팩트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5 시승기를 준비했는데요. 승차감, 주행 관련 리뷰뿐만 아니라 실제 측정한 트렁크 및 차박 공간을 투싼 및 비슷한 크기의 차박 공간을 갖고 있는 테슬라 모델 Y와 비교해보고 아이오닉5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행에 앞서 실제 주행과 비슷하도록 에어컨 및 주행 보조 기능을 가동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에 두었다가 승차감 테스트를 위해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고 1시간 30분가량을 주행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시간 시승을 해보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의 시승기를 보면 아이오닉5에 대한 승차감이 푹신하면서 뛰어나다고들 하시는데요. 저희가 느끼기로는 무난한 승차감 정도였고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좀 더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테슬라의 경우엔 반대로 승차감에 대한 악평들이 많아서 기대를 안 하고 시승했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부드럽고 편안하다고 느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BMW 3 시리즈를 많이 타본 저로서는 이 3 시리즈에 비해 두 차 모두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느껴졌고 크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승차감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뒷좌석 승차감은 앞좌석과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시트 두께를 약 30% 줄여서 그런지 푹신함은 덜하다는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의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눕혀질 수 있어서 장거리 탑승 시에는 편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저희가 아이오닉5의 장거리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5에는 총 3개의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그중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봤습니다. 오랜 시간 시승을 해보지 못해 정확히 체감을 할 수 없었긴 했지만 두 가지 모드를 전환할 때 가속감이나 주행감의 차이는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주행 모드에 따른 세팅값 변경이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 큰 차이를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인지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의 가속감 차이가 별로 없어서 약간의 재밌는 드라이빙을 느끼긴 어려워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조향감은 아이오닉5의 스티어링 휠이 다른 현대차들과 비슷하게 적당한 두께로 그립감은 괜찮았지만 아무래도 스포츠성에 목적을 둔 차량이 아니다 보니 날카로운 코너링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주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불편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익숙한 핸들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표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제네시스 GB70의 경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안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표시되는 반면 아이오닉5는 전면 유리에 띄워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증강현실이 명확하지 않고 HUD의 밝기 역시 최대로 조정해도 명료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제한 속도와 거리 및 간단한 방향만을 제시하는 HUD 방식보다는 확실히 쓰임새가 더 좋았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아우디 이트론을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사이드 미러에 익숙하신 분들이 차를 처음 주행하신다면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의 사이드 미러 화면이 일반 사이드 미러에 비해 아랫부분에 있다 보니 어떤 네티즌들은 차라리 A필러 아랫부분에 있으면 더욱 자연스러웠을 것 같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화면이 고장났을 때 계기판에 있는 동그란 디스플레이로 대체가 가능할까란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신데요. 사실 이 부분은 방향지시 등을 켰을 때만 동그란 디스플레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고 장거리에 대체하기엔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이드 미러와 연결된 카메라를 접고 펼쳤을 때 길이 차이가 크지 않아서 주차 시 위험성도 제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사이드 카메라가 접혔을 때 길이는 18.7cm, 펼쳤을 때 길이는 20.2cm로 1.5c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주차 시 확실히 일반 사이드 미러에 비해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오닉5의 반자율 주행 기능 중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주로 사용해 보았는데요. 제한 속도 내에서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것은 편리했으나 종종 도로의 차선이 불분명해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주행 보조 기능이 꺼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좀 더 개선이 되면 보다 좋은 반자율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절음 관련 소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풍절음도 측정해 보았는데요. 시속 90km 규정 속도로 달릴
달릴 때 소음은 앞좌석이 사무실, 일반적인 실내 공간 소음인 최소 63dB이었으며 시끄러운 사무실, 청소기 소음인 최대 74dB이 나와서 조용한 편이었는데요. 이는 더욱 빠른 속도인 시속 110km 정도로 달려보면 아무래도 소음 레벨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뒷좌석은 최소 64dB, 최대 74dB로 앞좌석과 거의 동일한 소음 레벨을 보여주었고요. 아마도 1열과 2열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서 소음을 잘 잡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주행 중 방지턱을 넘었을 때 승차감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이오닉5 전륜에 탑재된 서스펜션은 상대적으로 진동의 밸런스를 더 잘 잡아주는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 대신 맥퍼슨 스트럿 서스펜션이 탑재되었는데 세팅값이 생각보다 단단해서 요철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요인 역시 다소 느껴졌습니다. 스피커의 음질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이오닉5에 장착된 스피커 음질은 풍절음을 잊게 만드는 무난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고속도로와 도심을 53.6km 주행한 결과 전비는 1kW시당 6.6km로 후륜구동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공식 복합 전비인 1kW시당 5.1km와 도심 전비인 1kW시당 5.9km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장거리 주행 시에는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는 전기차 특성상 전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오닉5에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아이오닉5 사륜구동 모델의 경우 눈길이나 험로에서는 사륜으로, 고속 주행 시에는 후륜으로 선택 주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이오닉5에는 현대 트랜시스가 개발한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사륜에서 이륜으로 전환 가능 기능으로 일반 사륜구동 대비 연비 저감 약 7%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륜구동이 필요한 눈길이나 험로 주행 상황이 아닌 고속 주행 시엔 보조구동 축에 연결을 끊어 이륜구동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륜구동 이륜구동 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운전자의 선택에 의해 수동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렁크, 지상고, 각종 수납 공간 크기, 2열 레그룸, 헤드룸 및 트렁크, 차박 공간 사이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희가 직접 측정해 보았는데요. 아이오닉5 후륜구동의 경우 공식 프렁크 사이즈는 57L, 사륜구동은 24L여서 상대적인 공간 크기에 차이가 납니다. 후륜구동 모델의 프렁크를 측정해보면 길이가 33.6cm, 폭은 47.9cm, 깊은 쪽 높이는 32.6cm, 낮은 쪽 높이는 23.6cm였고요. 사륜구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측정을 못해봤는데 다음에 시승 기회가 생기면 그때 측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5의 지상고는 19.9cm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설치 기준에 따라 최대 높이 10cm인 과속방지턱은 무난하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웬만한 자갈위 역시 충분히 주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열 조수석에 위치한 글로브 박스는 동종 차량 대비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일반적인 책상 서랍과 같은 형태의 글로브 박스 안에는 500ml 물병 4개가 넉넉히 들어가고도 위쪽 공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이러한 서랍 형태는 조수석에서 간단한 식사를 할 때 잠시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이 되거나 현대 정품 액세서리인 글로브 박스 테이블 액세서리를 추가 구매하여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안에는 빌트인 카메라 화면이 저장되는 A타입 USB 단자 1개가 위치해 있어 혹시 빌트인 캠 단자의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열 레그룸도 측정해봤는데요. 측정에 앞서 173cm의 성인이 1열 운전석에 앉은 후 대시보드 하단까지 레그룸 공간을 주먹 1개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11.7cm가 나오게 시트 포지션을 설정한 뒤 2열 레그룸을 측정했습니다. 아이오닉5의 특징 중 하나로 2열 시트의 각도를 뒤로 젖힐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요. 이 2열 시트를 뒤로 최대한 밀고 앉은 후 레그룸 공간을 측정한 결과 31.8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나왔고 이는 성인 남성 주먹 3개 정도가 여유롭게 들어가는 공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당겨서 앉은 후 레그룸 공간을 측정했을 때는 주먹 2개가 여유있게 들어가는 정도로 18.5cm가 나왔고요. 2열 가운데 시트도 확인했는데요. 전기차인 아이오닉5에는 바닥에 튀어나온 센터 터널 부분이 없어서 성인이 가운데
가운데 자리에 타도 발 부분이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단 이동식 센터 콘솔을 뒤로 최대로 밀고 2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 당겼을 때는 가운데 열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연스럽게 4인승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이동식 센터 콘솔을 최대한 앞으로 밀고 가운데 열에 탑승하면 2열 가운데의 레그룸은 22.2cm, 주먹 2개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정도의 레그룸 공간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리클라이닝 각도도 측정해봤는데요. 최대 123도까지 가능하며 리클라이닝 각도를 약간 편한 103도로 놓고 헤드룸을 측정했을 때 주먹은 들어가지 않는 6.4cm의 공간이 남아서 170 후반의 승객들이 타기에는 불편할 것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트렁크 공간을 측정해봤는데요. 아이오닉 5와 비교적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는 투싼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아이오닉 5의 공식 트렁크 사이즈는 527리터로 트렁크 사이즈가 622리터인 투싼에 비해 작습니다. 실제 사이즈를 측정해보면 아이오닉 5의 트렁크 길이는 98cm, 바퀴 프레임 사이 가장 좁은 폭은 104.4cm, 트렁크 리드에 가까운 가장 넓은 폭은 125.2cm, 2열에 가까운 가장 높은 곳은 72cm, 트렁크 리드 유리 중간 부분의 높이는 66.9cm, 트렁크 리드에 가까운 가장 낮은 높이는 47.3cm가 나왔습니다. 반면 투싼 트렁크와 비교해보면 길이는 98.1cm, 바퀴 프레임 사이 가장 좁은 폭은 103.9cm, 가장 넓은 폭은 134.4cm, 가장 높은 높이는 83.3cm, 가장 낮은 높이는 74.9cm로 길이는 0.1cm 차이로 아이오닉 5와 비슷하지만 가장 좁은 폭은 아이오닉 5가 0.5cm 더 넓고 높이는 11.3cm 투싼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의 공식적인 트렁크 사이즈는 나와 있지 않아서 리터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측된 길이 108cm, 바퀴 프레임 사이 가장 좁은 폭은 94cm, 트렁크 리드에 가까운 폭은 127cm, C필러 내부 천장 프레임부터 바닥면까지의 높이 69cm와 아이오닉 5의 트렁크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길이는 모델 Y가 10cm 길지만 아이오닉 5가 가장 좁은 폭이 10.4cm 더 넓으며 2열에 가까운 가장 높은 높이도 3cm 더 높아서 트렁크는 아이오닉 5가 더 컸습니다. 차박 공간 크기도 측정해 보았는데요. 아이오닉 5의 2열 시트 옆면에 있는 레버를 당겨주면 시트가 폴딩 되는데 이 평탄화된 각도는 13도고요. 이는 모델 3의 평탄화 각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열 등받이 위쪽 끝부분에서 트렁크 리드까지 길이를 쟀을 때 160.8cm가 나왔고요. 1열 등받이와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고 세우면 2열 등받이 끝 사이에 약 52.4cm의 빈 공간이 남는데 이 부분 또한 채워주는 평탄화 작업을 한다면 더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은 2열 도어 양쪽 손잡이 끝에서 끝부분까지가 135.2cm이고 2열 등받이에서 반대편 등받이 끝까지의 폭은 129cm, 바퀴 쪽 프레임이 튀어나온 부분의 폭은 104.4cm로 차박 공간 중 가장 짧은 폭을 지니며 2열 등받이 끝부분에서 루프까지의 높이는 77.3cm였고요. 이에 비해 투싼의 차박 공간 평탄화 각도는 11도로 13도인 아이오닉 5보다 더 수평을 이루었고요. 길이는 162.5cm, 2열 도어 손잡이부터 반대쪽 손잡이까지의 폭은 134.8cm, 2열 등받이에서 반대편 등받이 끝까지의 폭은 127cm, 바퀴 프레임이 튀어나온 가장 좁은 폭은 103.9cm, 2열 등받이 끝부분에서 루프까지의 높이는 77.9cm였습니다. 아이오닉 5가 투싼에 비해 휠베이스가 24.5cm가 더 길어서 실내 공간도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투싼의 차박 공간 길이가 1.7cm 더 길고 폭은 아이오닉 5가 0.4cm 더 넓으며 높이는 투싼이 0.6cm 더 높아서 2열을 접은 폴딩 공간이 아이오닉 5와 거의 동일하지만 투싼 트렁크의 폭이 9.2cm, 높이가 11.3cm가 더욱 커서 실내 공간은 투싼이 더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이오닉 5의 차박 공간의 높이는 현대 정식 액세서리몰인 H 제뉴인몰에서 판매하는 에어매트를 설치할 경우 폭은 4cm 더 넓어진 138cm, 길이는 185cm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에어매트 높이로 인해 차박 공간 높이가 10cm 감소하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테슬라 모델 Y와도 차박 공간을 비교해봤는데요. 모델 Y의 2열 등받이 위쪽 끝부분에서 트렁크 리드까지 길이를 쟀을 때 172cm, 1열 등받이와 2열 등받이 끝 사이 빈 공간 75cm, 2열 도어 양쪽 손잡이 끝에서 끝부분까지가 130cm, 바퀴 쪽
쪽 프레임이 튀어나온 부분의 폭은 94cm, 제일 높은 공간인 2열 등받이 부분부터 파노라마 루프까지의 높이 81cm로 아이오닉5와 비교해보면 모델 Y의 길이가 11.2cm 더 길고 1열 등받이와 2열 등받이 사이 빈 공간 길이도 모델 Y가 22.6cm 더 길며 2열 도어 양쪽 손잡이 끝에서 끝부분의 폭은 아이오닉5가 5.2cm 더 넓고 바퀴 쪽 프레임이 튀어나온 부분의 폭도 아이오닉5가 10.4cm 더 넓으나 높이는 모델 Y가 3.7cm가 더 높은 것으로 봐서 모델 Y의 차박 공간이 더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골프백이 트렁크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일반적인 골프백은 가로나 세로로 들어가기 어려웠고요. 대각선으로는 실을 수 있었으며 위로 한 개 정도는 더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투싼에도 세로로 골프백을 넣기는 어려웠으나 대각선 방향으로 또 바퀴짐 높이의 다른 짐을 싣고 그 위에 골프백을 올리면 가로로 실을 수 있으며 최소 3개 정도의 골프백을 가로로 적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이오닉5의 전기차 보조금은 후륜구동 모델 서울시 기준으로 국고 보조금 8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400만원을 합하여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전북으로 국고 보조금 8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900만원을 더한 최대 17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결제 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결제하시면 되는데요. 4,980만원인 후륜구동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를 구매할 때 결제할 금액은 서울시 기준 전기차 보조금 1200만원을 뺀 3,78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 관련 보험료는 운전 경력, 보험 가입 경력, 동라이대 사고율, 무사고 기간 등의 계산이 종합되어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아무런 특약을 받지 않는 30대 남성으로 K사 자동차 보험을 기준으로 두고 산정해보았을 때 아이오닉5 후륜구동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는 59만원, 사륜구동 롱레인지 프레스티지는 62만원이 나왔고요. 이를 테슬라 모델3의 보험료와 비교해보면 5,369만원대의 테슬라 모델3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는 85만원, 6,369만원대의 롱레인지는 93만원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이 높다는 점과 외제차라는 요인으로 인해 아이오닉5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오닉5의 단거리 시승 승차감은 단단하지만 준수한 편이었으나 스포츠 모드로 전환 시 잘 느껴지지 않는 가속감이나 약간 타이트한 헤드룸 공간에 아쉬운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과 보험료 그리고 내부 옵션 및 차박 편의성 등을 봤을 때 장점이 많은 차이며 전비를 높이기 위한 사륜구동, 후륜구동 전환이 가능한 디스커넥터 시스템과 실용성을 높인 글로브 박스, 넉넉한 레그룸 공간은 분명 아이오닉5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이오닉5 롱레인지에 대한 의견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립적인 자동차 뉴스를 전하는 모터팩트였습니다.